일본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경 4,600조 원의 GDP로 세계 1위인 미국. 일본과 가장 친했던 바로 그 미국에게 버림받기 일보 직전인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팩트들만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지난 2017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나타낸 지도를 보시면요, 빨간색이 트럼프가 승리한 지역이고 파란색이 힐러리가 승리했던 곳입니다. 보시면 뉴욕, 캘리포니아 등 금융과 기업들이 집중된 곳은 힐러리가 승리했던 반면에 트럼프는 텍사스를 포함한 남부 지역과 중부 지역에서 주로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또 하나의 새로운 지도가 바로 미국에서 농사를 주로 어디에서 짓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는 표인데요. 트럼프가 승리한 대부분의 지역들과 상당히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젖먹던 힘까지 끌어올려서 미국 농부들에게 잘 보이려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미국 농부는 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0.6%에 불과하고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들의 가족들과 농부는 아니더라도 미국산 농산물 관련 직종 종사자들까지 모두 합산한다면 미국 내 영향력은 상당해집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미국산 옥수수, 그냥 옥수수가 아니고요, 미국산 가축용 옥수수 275만 톤을 중국이 사주지 않자 일본의 아베 총리가 트럼프에게 자신이 사겠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옥수수의 가격은 8조 원. 자, 미국 백악관이 트럼프와 아베의 대화를 완벽하게 공개해 주었는데요. 트럼프가 일본이 미국산 옥수수를 추가로 사주면 좋겠다고 말하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일본은 현재 일부 농산물에 대한 해충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농산물들을 구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의 민간 기업들이 할 것이다. 일본 기업들이 추가로 농산물들을 할 것이다. 자, 그런데요, 아베 총리의 이렇게 달콤한 말을 들은 트럼프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일본의 민간 기업들이 과연 아베, 너가 말한 대로 그렇게 잘 들을까?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미국과는 많이 다르네. 하지만 일본 민간 기업들이 이에 동의했다니 우리는 매우 기쁘다. 자, 그런데요, 일본 민간 기업들이 동의했다는 아베의 말은 개풀 뜯어먹는 소리였습니다. 트럼프가 아베를 의심했던 것이 정확했던 것이죠. 일본의 민간 기업들은 아베가 트럼프에게 전한 것과는 반대로 미국산 옥수수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일간지 도쿄신문이 최근 일본의 주요 사료 회사들을 취재하였는데요. 이들에게 아베 총리의 미국산 옥수수 추가 구매 계획에 대해서 묻자 돌아온 대답은 미국산 옥수수 사료를 추가로 구매할 회사는 전혀 없다. 일본의 전국 농업협동조합 연합회는 미국산 옥수수는 모기 유충 피해를 입은 일본산 옥수수와 용도가 다른 것이다라며 갑작스럽게 미국산 옥수수를 추가로 살 것이라는 발언에 놀랐다며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즉, 아베 총리가 민간 기업들의 미국산 가축용 옥수수 구입 계획을 사전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전에 통보하였어도 이들이 강하게 반발하였을 터인데, 귀뜸도 없이 미국 대통령에게 자신들이 미국산 옥수수 8조 원어치를 사준다고 했으니 일본의 민간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완벽하게 찍혀버린 것이죠. 처음부터 트럼프가 아베 옥수수 구입 계획에 의심을 가졌지만 아베 총리가 워낙에 확신에 차서 말한 만큼 일본을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붕 뜨게 되자 트럼프는 난처한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미국의 다음 대통령 선거는 2020년 11월 3일로 지금부터 4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자그마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시기란 소리입니다. 그런데 믿었던 일본 기업들이 미국산 가축용 옥수수를 사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미국에서 옥수수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들은 트럼프에게 등을 돌릴 겁니다. 여기 지도를 비교해서 보시면 트럼프가 높은 표를 받았던 노스와 사우스 다코타와 네브래스카, 캔사스, 미주리, 아이오와 지역들에서 주로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들에서 모두 민주당 힐러리가 승리했다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가 아닌 힐러리 클린턴이었겠죠. 트럼프는 다음 대선 날짜인 2020년 11월 3일까지 자신의 지지율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자신이 승리한 지역들의 미국 국민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쓸 텐데 일본 때문에 완전히 상황이 어긋나 버릴 수도 있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미 미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도쿄신문은 일본 민간 기업들이 미국산 가축용 옥수수를 구매할 계획이 없는 만큼 미국과 일본이 무역협정을 체결한 뒤에도 이번 옥수수 문제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고, 아사히 신문은 일본이 기대하고 있었던 일본산 자동차의 미국 관세 인하 내용은 빠질 것이고, 대신에 일본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를 38.5%에서 9%까지 단계적으로 낮춰주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 전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베 총리가 미국산 옥수수를 사겠다 해놓고 사지 않은 대가로 일본이 아무런 대가 없이 미국산 육류 관세를 대폭 낮춰주는 것이죠. 굳이 일본이 얻은 것을 찾으라고 한다면 협정 내용에 앞으로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들에 대한 관세를 조절할지에 대한 협상을 계속 논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정도가 되겠죠. 일부 기계 부품들에 대한 관세 인하는 고려되고 있지만 수출 비중이 매우 작죠. 일본의 수출 품목을 보시면요, 전체 수출의 무려 15%가 자동차이고 자동차 부품이 5%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둔화된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일본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반도체 같은 존재인 것이죠. 이 일본 자동차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미국이 무려 40%입니다. 미국이 일본 자동차에 폭탄 관세를 매기거나 쿼터제라도 도입해버린다면 일본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비중이죠. 반대로 미국의 전체 수출 중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5.3%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일본에 팔고 있는 품목들을 보시면 하나에 집중되지 않았고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두 자릿수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도 없기 때문에 무역 협상이 절실한 쪽은 일본이겠죠. 여기서 미국산 옥수수도 일본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고 있는 탑5에 포함되고 있는데 1년에 이미 2조 5천억 원씩 사고 있었네요. 이미 이렇게 많은 양의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275만 톤, 8조 원 규모를 민간 업체들 보고 더 사라고 하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겠죠. 하지만 이 옥수수들이 무산되면서 일본은 이제 미국에게 자신들이 수출할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내려줄지 여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관세 폭탄을 부과할지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의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이미 일본산 자동차는 관세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밝혔고, 오히려 일본은 미국이 수가 틀리면 미국 무역법 제232조에 따라서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최대 2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아직까지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최근 보도 내용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는 몇 주 안에 일본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미국이 60조 원에 달하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지 느껴지시죠? 여기에 최근 미국 백악관에 의해 공개된 트럼프의 메시지를 보시면요, 미국은 일본과 보다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을 초래하는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달성하기 기대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동안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불공정한 무역을 해왔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막대한 규모의 흑자를 걷어가는 핵심 품목이 바로 일본산 자동차입니다. 트럼프가 강조하고 있는 공정한 무역이라는 단어가 일본 입장에서는 공포스럽게 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지난해 미국과 한미 FTA 개정 협상이 타결되면서 미국의 추가 관세 대상에서 벗어났지만 일본과 유럽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의 1위 기업인 토요타는 1년에 미국에서 200만 대가 넘는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고,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해마다 자동차로 60조 원, 자동차 부품으로 10조 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여기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들의 판매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일본 경제에는 심대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2월 12일은 영국에게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원래는 2022년에 영국의 총선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12월 12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자는 법안이 최근 영국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76년 만에 12월에 총리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영국에게 이번 총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내년 1월 약 2달 뒤면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뚜렷한 대책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해야 하는지를 묻는 브렉시트 투표를 처음 실시한 것은 2016년이 아니라 1975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유럽연합은 1993년 만들어졌기 때문에 1975년에는 유럽 경제 공동체에 남아있을지에 대한 투표였는데, 떠나지 말자는 의견이 영국 국민의 67%에 달하면서 잔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브렉시트 투표에서는 전 세계인들의 예상을 뒤집는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 수는 4,650만 1,241명, 이 중에서 72.2%인 3,357만 7,342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 선거 전에 국민투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표 전에는 유럽연합에 남아있자는 의견이 계속해서 높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막상 브렉시트 투표 결과를 까놓고 보니 런던과 스코틀랜드, 노선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유럽연합을 떠나자는 표가 훨씬 더 많았고, 결국 영국은 브렉시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당시 투표 결과를 지켜본 전 세계인들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쇼크를 받았는데요. 미국의 CNN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며 1985년 이후 영국의 화폐 파운드의 가치가 최대폭으로 하락하였다며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 당시 글로벌 금융시장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영국의 파운드 환율이 하루 만에 1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환율 투자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환율 10% 변동이 얼마나 거대한 변화인지 아실 겁니다. 환율에 투자할 때는 한국 기준 보통 레버리지가 곱하기 10으로 됩니다. 쉽게 말해서 1억을 투자해서 10%만 상승해도 곱하기 10이 되어 잔고가 2억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10%만 떨어져도 1억 모두를 날리게 되는 것이죠.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발표되기 전 영국 파운드 환율이 오를 것이라 베팅한 사람들은 투자금 전부를 날렸겠죠. 주식시장도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다우, 나스닥, S&P가 하루 만에 3-4%대로 하락했고, 영국 증시는 한때 11% 넘게 추락하기도 하였는데요. 브렉시트 결정 후 하루 만에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2,450조 원이 증발되어 버렸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감행하면 영국에서 분리 독립하겠다며 충격적인 선언을 하였습니다. 브렉시트 투표에서 스코틀랜드 주민의 62%가 유럽연합에 남아야 한다고 투표할 만큼 압도적인 의견차를 보였는데요. 최근까지도 변함이 없어 영국이 브렉시트를 밀어붙이게 된다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대표 일간지 가디언이 공개한 최근 오피니언 여론조사를 보시면 현재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이 속해 있는 보수당 지지율이 47%까지 치솟아 제1야당과의 격차를 20% 가까이 벌려놓았는데요. 보수당은 하루라도 빨리 유럽연합에서 영국을 빼내고 싶어하는 집단이죠. 실제로 보리스 존슨은 선거 공약으로 크리스마스 전에 브렉시트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내년 1월까지 브렉시트를 완수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시간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즉 이제 더 이상 브렉시트가 혹시라도 없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도 사라지게 된 것이고, 브렉시트는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앞을 내다보는 안목, 선견 지명의 레벨 차이인데요. 일본은 유럽연합과만 FTA를 체결하고 영국에는 전 세계가 노딜 브렉시트 발생을 원치 않는다, 브렉시트로 일본 기업에 영향이 없게 해달라 등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을 뿐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대신에 영국을 포기해버린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니온 게이자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혼다가 이미 영국 공장 폐쇄를 밝혔고,
혼다 부품사인 게이힌, 유니프레스, 니치신 등도 영국 사업 폐쇄를 확정했고 나머지 4곳도 폐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표적인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인 야스카와 전기도 영국 공장 투자를 상당 규모 줄이고 대신 유럽에 투자를 늘리기로 하는 등 대놓고 영국에서 탈출 작전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일본 기업들에 대한 이미지도 예상보다 좋지 못했습니다. 영국에 막 진출한 일본의 후지은행은 일본인 상사가 영국인 부하 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퍼져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후지은행이 해당 영국인 여성에게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손해배상금으로 9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차례 인종차별, 성차별, 부당대우 소송건에 일본 기업들이 휘말린 바 있는데요. 영국이 브렉시트 투표를 하자마자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로 일본 기업에 피해를 주면 철수할 것이라 경고장을 날리기까지 하였고 현재 영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의 추이를 보시면 닛산, 혼다, 토요타만 벌써 12,700명의 영국인을 고용했고 후지스 ARM, 캐논과 미쓰비시 UFG 등의 일본 은행들까지 합산하면 고용 인원이 4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모두 빠져나가게 되면 여기서 일하던 영국인들은 모두 실직자가 되고 이들을 위해서 영국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하니 그렇지 않아도 브렉시트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영국 입장에서는 정말 제대로 뚜껑이 열릴 만한 일이죠. 반면 한국은 일본과는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빠져나오면 기업들을 영국에서 철수시키는 극단적이고도 후진국스러운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발빠르게 영국과 협력 수준을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영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전세계의 극찬과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GDP는 3,400조 원으로 유럽에서는 독일 다음으로 막강한 국가인데요. 한국이 영국과 FTA를 아시아 최초로 성공하면서 자동차와 부품 등의 주력 수출 품목들을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대박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 즉 영국과 유럽연합이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최악의 경우에도 한국은 여전히 영국에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내년 말까지 한국이 유럽연합과 체결한 FTA보다 강력한 수준의 협정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고 미래 유망 산업인 AI, 빅데이터,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대학교 평가 기관인 퀘스탑 유니버시티스에 따르면 세계 대학 순위 탑 10 안에 영국 대학은 옥스퍼드, 캠브리지, UCL,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등 4개나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영국의 에너지 연구센터와 캠브리지 대학의 아이작 뉴턴 수리과학 연구소, 카벤디시 연구소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소로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협력 관계를 대폭 강화한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인 것이죠. 영국과 FTA를 체결하지 못한 국가들의 경우 자동차의 10%의 관세가, 자동차 부품에는 4.5%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한국의 현대기아차가 영국에서 반사 이익을 보며 점유율을 확대할 완벽한 기회입니다. 영국은 현재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한국에 대해서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치러질 영국의 조기 총선에서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니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영국의 대표 언론사인 익스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한국을 벤치마킹하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영국 전역에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예비내각의 존 맥도널 재무장관은 영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8%밖에 되지 않지만 한국은 98%에 달한다며 한국의 정부가 주도하여 투자를 실시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인프라를 구축한 점을 입이 닳도록 극찬하였습니다. 영국에서 아웃되고 있는 일본과는 반대로 한국이 이렇게 영국과의 관계를 급속도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최근 한국 기업들이 영국에서 대박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SK건설은 영국의 실버타운 터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서유럽 지역의 인프라 민관 협력 사업을 따낸 것은 국내 최초의 케이스입니다. 총 1조 5천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KDB 산업은행, KEB 하나은행, 우리은행, 삼성생명도 이 사업에 참여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영국의 롤스로이스부터 1조 2천억 원 규모의 수주 잭팟을 터뜨렸는데요. 롤스로이스의 매튜 총괄 부사장은 롤스로이스의 엔진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전 세계에 700개 이상이지만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그중 상위 10개 회사라며 최고의 파트너라 극찬하였습니다. 영국인들의 한국차 사랑도 빼놓을 수 없죠. 가장 최근 자료를 보시면 영국에서 현대와 기아차의 합산 점유율은 8.97%로 포드 9.47%에 이어 2위를 기록 중입니다. 토요타, 폭스바겐, 닛산 등을 한참 앞지르고 있죠. 영국